안녕하십니까.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정익남입니다. 네, 오랜만에 테슬라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네, 생업이 바빠요, 생업이. 네, 정말 이제 회사원 이렇게 좀 하면서 이렇게 유튜브 같이 하시는 분들 보면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특히 영상 자주 오시는 분들. 저는 아무리 해도 그렇게 쉽지가 않던데. 네, 아무튼 간에 각설하고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네, 첫 번째 들려드릴 소식은 또 테슬라 인프라 소식. NACS인데 이거 언제까지 제가 울거먹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속속들이 테슬라의 충전 진영으로 오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이번에는 또 큰 거 한 방이죠. 바로 메르세데스 벤츠가 테슬라 NACS에 이제 합류를 하기로 했습니다. 정확히 뭐 NAC 막 이런 그룹에 들어왔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뭐 노스 아메리칸 차징 센터 충전 포트를 채용을 하겠다라는 내용이기는 해요. 그래서 뭐 테슬라랑 와 이렇게 하겠다 뭐 그런 내용은 아니기는 해요. 정확히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테슬라 포트를 쓰겠다는 거야, 벤츠도. 라는 게 좀 재밌는 소식이라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뭐 벤츠 같은 경우 전기차에서 사실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물론 뭐 EQS, EQE 그리고 EQS SUV 해가지고 이렇게 좀 내놓고도 있죠. 뭐 EQA도 있고 EQB도 있고. 근데 이 판매량이 좀 시원찮습니다. 독일에서는 뭐 물론이고 우리나라는 뭐 말할 필요도 없고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죠. 이게 벤츠는 벤츠인데 뭔가 전기차에 있어서 벤츠는 뭔가 확 이렇게 내세울 만한 그런 것들이 없어. 임팩트가 내연기관 하면 뭐 벤츠 뭐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뭐 2리터 엔진 가지고 370마력, 380마력 이렇게 뽑아내는 어마어마한 고성능 그런 엔진 같은 걸 내놓기도 하고 뭐 63AMG 이런 거 뭐 더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 정도로 이제 엔진 내연차에서는 정말 부각을 나타내는 엄청난 프리미엄 브랜드인데 전기차 와서는 좀 이게 퇴색이 됐죠. 공기 저항을 낮춘다고 디자인을 정말 유선형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좀 호불호가 있어요. 제 의견은 말씀 안 드리겠지만 좀 불 쪽이 좀 많기는 하죠. 덕분에 이제 배터리 많이 때려놓고 해가지고 실제 주행 가는 거리가 굉장히 좀 긴 걸로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EQS 뭐 350 비록 후륜 모델의 출력이 좀 시원찮긴 하지만 그래도 주행 가는 거리 막 700km 막 가고 이건 좀 인정해줘야죠. 네, 물론 테슬라도 후륜 구동 모델로 뭐 모델 S로 출력 그렇게 낮추면은 뭐 가능하겠지만 뭐 테슬라는 그렇게 안 하죠. 네, 아무튼간에 뭐 700km 가는 거는 뭐 팩트는 팩트니까. 네, 아무튼간에 이런 벤츠의 전기차가 그렇게 막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벤츠가 이렇다고 막 계속 못 나갈 것인가? 지금 방향은 약간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벤츠 아닙니까? 뭐 어떻게든 뭐 되겠죠. 뭐 똑똑한 분들 계시니까. 아무튼간에 이것저것 좀 뭐 하신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 미국 시장에 벤츠에 있어서 미국 시장은 절대 버릴 수가 없는 시장인데 미국에서 전기차를 팔기 위해서 이제 테슬라의 NACS를 탑재하지 않고서는 그냥 뭐 불가능에 가까워지는 모양새로 가고 있죠. 그래서 결국 메르세데스 벤츠도 테슬라 NACS를 탑재를 하기로 했다라는 거. 2024년부터 이제 탑재를 돼가지고 테슬라 슈퍼차저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해요. NACS 그 포트 자체만 탑재하느냐 아니면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테슬라 슈퍼차저랑 통신이 제대로 돼서 충전 속도도 최적화를 할 수 있고 결제도 바로 연동된 카드로 바로 결제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까지 연동을 시켜놨는지 그거를 제가 아직 알 길이 없어요. 사실 전 테슬라 NACS로 그냥 포트만 바꾼 것 뿐만 아니라 이런 충전 경험까지도 같이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 꽂자마자 테슬라에 연동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테슬라의 귀속적인 그런 것들은 좀 지향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시각도 있거든요. 그게 뭐 틀린 시각이 아닙니다. 충분히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좀 테슬라의 귀속적인 그런 느낌이 있더라도 충전 경험 자체가 좀 편해야 벤츠 전기차를 타시는 분들도 편하게 타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테슬라랑 쿵짝쿵짝 해서 슈퍼차저 꽂았을 때 속도도 제대로 나오고 EV6를 테슬라 슈퍼차저에 꽂으면은 뭐 EV6는 800V지만 400V를 쓰는 것임에 불구해도 정말 낮은 속도가 나오거든요. 이게 제대로 통신이라든지 최적화 이런 것들이 돼 있지 않아서 그런데 테슬라랑 뭔가 로열티 같은 걸 지불해서 쿵짝쿵짝 하면은 최적의 속도를 낼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약간 뭐 테슬라를 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슈퍼차저 이용해서 와 이게 바로 전기차 충전의 표준이구나라는 걸 좀 느꼈으면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회사들이 돈을 내서라도 로열티를 지불해서라도 테슬라랑 쿵짝쿵짝하기를 진심으로 좀 바라고 있어요. 벤츠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당연히 좀 그런 게 있죠. 솔직히 나만 이렇게 좀 편하게 이게 진짜 프리미엄이지 이런 느낌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다 같이 좀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때 전익남의 생각은 그렇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뭐 벤츠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뭐 현대기아나 아우디 이트론 뭐 이런 프리미엄급에 들어가는 이런 800V
시스템을 차용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400V 시스템을 쓰고 있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NACS에 들어오는 게 전혀 문제될 게 없다. 그래서 벤츠 전기차는 미국에 팔리는 것들은 NACS 포트를 탑재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도 NACS를 탑재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왜냐면은 이제 벤츠가 우리나라에 팔기 위해서 CCS1을 쓴다. 우리나라만 쓰는, 거의 사실상 CCS1을 넣는 이런 공정을 추가한다. 네, 물론 우리나라가 벤츠, BMW 정말 많이 팔리는 나라라서 CCS를 넣고 올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좀 산업적인 면에서 봤을 때 그냥 NACS 넣고 그냥 어댑터 쓰세요,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깔려있는 슈퍼차저를 이용할 수 있잖아요, NACS로 들고 오면.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우리나라에도 NACS를 탑재한 벤츠가 들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비단 벤츠뿐만 아니라 결국에 NACS 진영으로 들어온 다른 전기차 브랜드도 마찬가지예요. 뭐 폭스바겐도 말할 필요도 없고. 이제 남아있는 브랜드가 얼마 없죠. 이제 BMW랑 현대기아인데, BMW도 미국에 팔기 위해서는 무조건 그냥 들어올 거고, 게다가 BMW는 여전히 또 400V 쓰거든요. BMW는 안 들어올 이유가 없어. 근데 현대, 기아, 그리고 아우디 중에서도 이제 뭐 이트론, 포르쉐 그쪽이 좀 걱정인데, 현대, 기아가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400V를 쓰면은 그만큼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깔려있는 게 NACS고 다 전부 테슬라 위주로 되어 있는데, 나는 800V를 쓰겠다. 그러면은 그 800V 시스템을 쓰기 위한 그런 충전기들을 현대, 기아, 그리고 포르쉐, 아우디에서 이걸 깔아야죠. 근데 그런 게 좀 요원하죠. 되려 그렇게 밀어주고 있는 회사들에서도 NACS를 탑재한다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전환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그냥 테슬라가 1000V 시스템, 800V 시스템을 지원하는 충전기를 만들어서 까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싶었는데, 테슬라가 V4를 좀 앞으로 좀 많이 늘릴 만한 그런 컨텐츠를 보여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게 뭐 프랑스 얘기입니다. 미국 얘기는 아닌데, 새로운 V4 슈퍼차저가 이제 이멀지, 뭐 여기 뭐 이렇게 생긴다는 것이죠. 프랑스에 보시면은 모양이 달라요. 이거는 뭐 제가 옛날에 많이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생겨 먹었고 줄도 굉장히 깁니다. 그래가지고 충전구가 왼쪽에 있든 오른쪽에 있든 상관없이 옆에 있는 충전 자리를 차지하지 않고도 충전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어요. 사실상 많은 브랜드들이 쓸 수 있게 만들어진 건데, 심지어 포터도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전혀 문제 없이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V4 특징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네, 바로 V4 같은 경우에는 1000V를 지원을 합니다. 이제 V4가 들어오고 좀 업데이트가 되면은 모델 3, 모델 Y의 최고 충전 속도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시각들이 있어요. 보면 막 350kW 그렇게 나오긴 하는데, 전익남 구독자들 옛날부터 보셨던 분이면 아실 겁니다. 모델 3나 모델 Y 같은 경우는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다, V4에서도. 왜냐? V3에서 V4의 가장 큰 차이는 전류가 아니라 그냥 전압의 차이입니다. 스펙을 좀 보여드리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V4의 스펙이거든요. 출력 보면 이제 뭐 전격입니다. 뭐 전격 전압이 1000V, 전격 전류가 615A인데, 전격만 놓고 보면은 전류량 같은 경우는 V3랑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계산해보면 여기 한 400V, 410V 곱하기 615 하면은 대충 250kW 언저리 나오죠. 근데 여기 1000V 이 말즉슨 이제 현대기아나 이런 아우디 이트론 같은, 뭐 포르쉐 같은, 타이칸 같은 차들이 테슬라랑 쿵짝쿵짝 궁합만 잘 맞는다고 하면은, 이거를 여기에다 물린다? 그러면은 포르쉐 타이칸, 아이오닉 5, EV6 이 차들 전부 다 최고 속도를 낼 수가 있어요. 테슬라랑 충전기랑 궁합이 잘 맞아야 된다. 최고 속도로 때려줄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충전기인데 궁합이 안 맞으면 그렇게 안 되죠. 그래서 궁합을 맞추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결국에는 뭐 아우디 나 뭐 포르쉐나 현대기아도 테슬라랑 같이 좀 쿵짝쿵짝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제 테슬라 V4가 미국에서도 이 V4 슈퍼차저를 이제 V3처럼 많이 깐다라고 하면은 현대기아도 안 들어올 수가 없죠. 사실 저는 미국에서도 NACS를 탑재할 거라고 봐요. 현대기아가 지금 뭐 타이밍의 문제지, 그렇지 않고서는 그냥 어떻게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야 뭐 갈라파고스화 됐다고 하지만 뭐 우리나라만 탈 거잖아요. 자, 뭐 이거 끌고 뭐 일본 갈 겁니까? 미국 갈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갈라파고스는 CCS1이 유지될 것 같은데, 미국이 문제인데, 미국 향은 결국에는 NACS 탑재할 건데, 그래도 테슬라가 V4를 이렇게 깔게 되면은 현대기아를 타시는 분들도 나중에 이제 V4에 추적이 꽂는다면은 최고 속도를 낼 수 있다. 이피트보다
되려 더 좋은 스펙의 충전기예요. 그래서 현대기아도 결국에는 이쪽에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테슬라가 이미 착착 준비를 하고 있어요. NACS 1000V 800V 지원한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리고 뭐 이건 뭐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도 뭐 NACS를 팔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뭐 하겠다는 것인데, 뭐 이렇게 안 하고선 살아남을 수 없으니까 미국에서는 뭐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빠르게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 SK 시그널, 그리고 뭐 차지 포인트 이런 것들 다 이렇게 적용하고 있으니까 미국의 테슬라 타기 정말 편해질 것 같아요. 이제 디지콤보도 필요 없을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왜냐면 공연급속 양팔 들고 나온다니까. 우리나라도 양팔로 NACS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지 않을까? 차대모니 이제 사실상 쓰는 데가 없으니까. 그래도 차대모 쓰시는 분들 계시니까 세 가지 팔 있죠. 지금은 AC 삼상이랑 디지콤보랑 차대모 해가지고 아직도 세 팔 달린 게 나오고 있는데, NACS를 좀 해가지고 좀 나오면 좀 좋지 않을까? AC 삼상은 사실상 쓴 데가 있나 싶은데, 옛날 SM3가 쓰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좀 우리나라에도 팔이 하나 추가돼서 NACS로 좀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디지콤보는 좀 과거의 전유물로 그렇게 바뀌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아무튼 간에 뭐 미국의 다른 충전 사업자들도 이렇게 충전기 팔을 새로 제공하는 든지 해가지고 NACS를 적용할 그런 낌새를 보이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인데 이건 뭐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뭐 테슬라 기본 색상이 있죠. 모델3 모델 Y는 기본 색상이 화이트였는데, 이제 미국에서의 모델3 모델 Y 기본 색상은 보시다시피 미나실이 기본이 됐습니다. 이거 보면 이제 미나실 타시는 분들이 약간은 좀 그럴 것들이 있어요. 왜냐면은 미나실을 살려면은 돈을 더 내고 이렇게 주문을 넣으셨을 거죠. 우리나라는 아직 안 바뀌었는데 미나실 하면 추가금이 모델3 기준으로 128만원이고 모델 Y는 이거보다 살짝 비싸죠. 그래가지고 흰색이야, 흰색 그거 클론 아니냐? 흰색에다가 이 옵션 색상에 옵션 안 넣어가지고 다 흰색이네 하시는 분들, 이제 미나실이 그렇게 됐습니다. 미나실 이쁜 색깔인데 좀 인기가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미 뭐 우리나라에 팔린 흰색의 모델3 모델 Y는 어쩔 수 없더라도 이게 서서히 이제 좀 밸런스를 좀 맞춰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개인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흰색이 좋아요. 그래서 아마도 모델3를 제가 처음 주문했을 때도 흰색이 옵션이었다라고 하면은 흰색을 돈 내고 주문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런 훌륭한 색깔이 기본 이라고 하면은 충분히 갈팡질만 할만하죠. 미나실이 이쁘거든요. 얘는 제 친한 동생이 회사에서 동생이고 대학교도 동기고 뭐 그러 같이 다니는데 보면은 안 더러워져. 차가 제 차는 앞에 그냥 수염 생기고 지금 난리 났죠. 특히 이제 테슬라 흰색 타시는 분들 여름 되면은 앞에 수염이 생깁니다. 아주 그냥 뭐 벌레들로 난리도 아닌데 얘는 티가 덜 나더라고요. 세차를 안 해도 티가 안 나요 얘는. 그래서 미나실 좀 많이 좋은 색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얘가 기본이 돼가지고 나는 미나실을 사야지 이렇게 좀 각을 재셨던 분들에게는 좀 희소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에 적용됐으니까 우리나라에도 빠른 시일 내에 적용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기다려보시면 업데이트 될 거라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맨날 테슬라 얘기만 하니까 전익남인데 태익남인가? 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죠. 반성합니다 저도. 네, 그래서 간만에 이제 현대기아 얘기를 또 들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막 좋은 소식은 아니에요. 이거 뭐 너무 사골처럼 우려먹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저는 거의 뭐 처음 말씀드리는 거기도 하지만 이미 많은 유튜버 분께서 다뤄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심지어 저보다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뭐 ICCU인데 뭐 결국에는 뭐 고전압 배터리에서 12V 저전압 배터리로 충전을 시켜주는 컨버터, 그쪽에서 이제 발열이 생겨가지고 이제 제대로 12V 배터리가 충전이 안 돼가지고 거북이가 뜬다라는 게 뭐 다 아시는 내용이죠. 이걸 다 통합해서 컨트롤 하다 보니까 거기서 발열이 생기니까 전체적으로 뭐 시스템에 문제도 생기는 것 같고 좀 그렇기도 한데 참 아쉬운 얘기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문제는 생길 수 있어요. 이게 결과적으로 뭐 사람이 만드는 거니까 설계상의 오류 뭐 없겠습니까? 근데 다만 이거에 대해서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 깔끔하게 대응해주는 거, 만들어가는 거. 테슬라가 그러잖아요. 테슬라가 OTA로 계속 수도 없이 업데이트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완성해 갔죠. 완성해 가는 차. 현대기아도 뭐 다를 바 있겠습니까? 처음에 뭐 결함이 없으면 당연히 좋지. 근데 현실적으로 또 없을 수 없잖아요. 더구나 이제 플랫폼이 바뀐 신형이라고 하면은. 그래서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정말 좀 위급한 것들, 안전에 문제 생긴 것들은 빠르게 리콜이나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처리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건데, 좀 아쉬운 게 YTN에서 대문짝만이 나왔잖아요. 이게 처음에는 미국에 보니까는 ICCU로 막 차 멈추고 이런 것들이 있다는데 한국에는 그런 거 없습니까? 라고 했더니 우린 그런 거 없는데요 했더니 생각해보니까 있네요. 한 30케이스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뭔가 싶더라고. 이게 뉴스가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YTN은 굉장히 큰 곳인데 거기서 대문짝만하게 수도 없이 까는 거 보면은 작정하고 이거 뭐 참 안타깝더라고. 이게 왜 오리발을 내밀었을까? 이게 사례가 사실 전기차동호회 카페만 봐도 눈팅만 해도 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참 그래서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단 이렇게 까발려졌고 무상 수리를 하기로 했는데 또 이게 가서 이거 뭐 뭔가 소프트웨어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좀 뭐 알림해주는 그런 쪽의 업데이트라고 하니까 좀 아쉽습니다. 아예 개선품으로 바꿔주면 좋을 것 같은데 개선품이 좀 불분명하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 제가 잘 몰라가지고 말씀 못 드리는데 완벽히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업데이트는 또 아니라고 하고, 다만 이제 이게 만약에 좀 문제가 미리 생길 건덕지가 있으면은 미리 좀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거라도 뭐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당연히 그런 것도 좋긴 하지만 아예 문제가 없는 걸로 좀 개선품을 만들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걱정을 좀 하시는 분들을 좀 해소를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생각해보면 무섭잖아요. 가다가 이제 갑자기 뭐 멈춰버리면은 고속도로에서 그러면 무섭잖아요 되게. 그러니까 1차선으로 추월하면서 가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얘가 막 멈춰. 그 속도가 확 주면서 2차선 가야 되잖아요. 근데 2차선에 차가 많아가지고 못 가고 있어. 근데 덤프 트럭이 뒤에서 막 오고 있어. 와, 그렇다고 2차선을 멈출 수 없고, 이건 생각만 해도 좀 식은땀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무상 교환이 아니라 대규모 리콜을 좀 때려주는 게 좀 좋지 않을까 했는데 좀 이 부분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ICCU 이 부분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유튜브를 봐도 그런데 요새 좀 싸움이 많아요. 네, 물론 저도 성인군자는 아닙니다. 저도. 하지만 좀 요새는 좀 이제 보다 보니까 커뮤니티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이렇게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다니까 그냥 ICCU도 문제 생기면은 비아냥거리고 깔 이유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결국에는 이 ICCU로 문제 보는 사람들은 뭐 현대도 뭐 문제기 하지만 결국에 이 차를 타시는 분들이잖아요. 이 차를 타시는 분들, 특히 EGMP 플랫폼 적용 안 한 차들도 마찬가지고, 일렉트리파이드 G80, GV70, 아이오닉5, EV6, EV9, 아이오닉 6 이런 차를 타시는 분들이 그냥 여러분들 주변에 도처에 널려 있고요. 몇 군데 거치면 분명히 지인들이 있으실 거란 말이죠. 이분들 얘긴데 결국에 뭐 비아냥해봐야 뭐 상처만 받잖아요. 결국에는 이렇게 됐으니까는 빨리 해결을 해주세요. 뭐 이런 ICCU 같은 만들다가 좀 약간 좀 뭐 설계 미스나 뭐 생각지 못한 걸로 좀 문제가 생겼어요. 뭐 그럴 수 있어. 근데 해결만 잘해주면 되잖아요. 굳이 이걸로 현대에 사면은 ICCU로 막 문제 생기는 게 그걸 왜 사냐, 이런 쪽으로 좀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테슬라도 마찬가지죠. 테슬라도 초단기에 막 뭐 핸들이 뽑힌다, 막 팬텀이 생기나, 그렇다면 죽는 차 왜 타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서로 좀 안 싸웠으면 하는 생각들이 있는데, 뭐 굳이 제가 뭐 말해봐야 뭐 이게 뭐 씨앗도 안 막힐 얘기고, 적어도 뭐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뭐 제가 뭐라고 이렇게 뭐 얘기하는 것도 좀 그렇긴 하지만 그냥 문제가 있으면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시는 게 서로 좀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요? 차가 내가 되고 내가 차가 되고 하는 그런 무라일체는 좀 지향하는 게 좀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싸울 수도 있거든요. 야, 네가 뭔데 ICCU, 야, EGMP를 까냐, 이 훌륭한 800V 시스템 이런 차 V2에 이런 거 안 좋아, 이런 거.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쪽으로는 별거 없습니다. 그냥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은 결국에는 이런 거에 좀 겁을 먹고 필요성에 의해서 뭐 무상 수리, 더 나가서 리콜 이렇게 좀 번지는 거니까 서로 막 비아냥대거나 서로 싸우거나 좀 이런 것들은 좀 피하셨으면 좋겠어요. 다행히 제 채널은 학고방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다른 채널에서 넘어와가지고 막 디스하거나 그런 분들은 다행히 안 계세요. 정말 감사하다는 얘기밖에 좀 드릴 내용이 없는데, 계속 아이오닉5 EV6를 좋다고 말씀드려서 그런가? 전 실제로 아이오닉5 EV6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EV6 아이오닉5 타고 싶기도 해요. 다만 전제 조건, 뭐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FSD와 테슬라의 슈퍼차트 이용할 수 있고 테슬라처럼 OTA가 된다고 하면은 아이오닉5를 안 살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 디자인 진짜 옆모습 얼마나 멋있습니까? 진짜 포니 느낌도 나고 진짜 좋은데, 생각해보니까 테슬라 슈퍼차저 쓸 수 있고 OTA 쓸 수 있고, 그리고 FSD면은 그게 테슬라지 아이오닉5 네, 아무튼 간에 이런 것들도 현대 기아가 5년, 10년 되면은 뭐 어느 정도 좀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물론 테슬라는 가만히 놀고 있지 않겠죠. 테슬라는 당연히 저 멀리 가 있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 따라올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현대 기아 계속 좀 응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이거 디자인 옆모습 왜 이렇게 멋있지? 원래 그게 멋있었나 아이오닉5? 아무튼간에 현대기아도 좀 뭔가 좀 잘해보려다가 좀 이렇게 좀 삐꾸가 났는데 뭐 이렇게 좀 터진 김에 현대기아를 믿고 타시는 분들이 실망 안 하게끔 그렇게 좀 처리를 해주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상 수리에서 끝나지 않고
리콜까지, 정확히는 이제 정말 개선품이 제대로 나온 다음에 리콜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좀 빨리 좀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말 안 해도 이미 이거 설계하시는 분들, 이거 막 문제 생겨서 잡는 분들이 아마 밤새고 지금 뭐 난리 났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아쉽지만 어쩌겠습니까? 그냥 뭐 잘 되도록 뭐 응원해주는 방법밖에 없지. 이렇게 하면 현대기아빠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익남의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죠. 네, 제 구독자분들이면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린 건지 제 의중을 다 이해하실 거라 생각을 해요. 네, 이상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익남이 있습니다. 오늘은 테슬라, 벤츠 얘기부터 해가지고 아이노5 EV6의 좀 아쉬운 부분 빨리 좀 해결이 돼가지고 우리나라의 좀 훌륭한 전기차들이 이제 세계로 많이 좀 퍼져나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이 좀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좀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만약에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하면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